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봄 시기에 불청객이죠, 불청객. 근데 이제 지금 시기는 아무래도 한절기다 보니까 요즘에 확실히 이제 알러지 검사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뭐 결막염 이런 걸로 병원에 내원하는 아이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알레르기 검사하고 싶어 하시는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딱히 사실 알레르기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이 특정 원인이 이거다라고 해가지고 진단되는 경우들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들이 제한적이고, 하지만 이렇게 봄철에 갑자기 막 송화가루가 불기 시작하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고 버드나무이 막 색상 나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린다거나 콧물을 줄줄 흘린다거나.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봄철 한적의 알레르기 검사 또는 알레르기 증상 질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애들이 워낙 알러지가 심하고 저희 남편도 심하고 그래서 이게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막 가렵고 그리고 예민해지고 힘들거든요. 근데 원인이 뭔지라도 알면은 덜 불안한데, 이게 뭐 갑자기 확 아토피가 심해졌다든지 이러면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검사를 사실 저는 일단은 하기를 권하기는 해요. 언제 권하세요? 저는 일단은 부모의 불안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가 원인인지 간에 우리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치료는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알러진을 우리가 알게 돼서 그거에 대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치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검사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 검사를 했을 때 뭐가 양성이 나올 왜 거라는. 밑밥을 깔고 시작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그래도 해보면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레르기 검사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일단 1차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제일 쉽게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정확성은 제일 떨어지긴 하지만 피검사가 있어요. 피검사 중에서도 마스트라는 총괄적으로 한 108가지 항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내가 딱딱 집어서 의심이 되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건 유니캡 검사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정확성은 더 좋지만 처음에 스크리닝으로 내가 뭐뭐뭐뭐에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을 때는 마스트 검사를 먼저 해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의심되는 히스토리를 들어서 의심되는 항목이 있거나 마스트 검사에서 조금 세게 나온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유니캡 검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 더 정확한 검사는 피부 단자 검사예요. 스킨으로 이렇게 피부 등짝에다가 이렇게 살짝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긁어서 항원 높은 실질적으로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건데, 그거는 적어도 한 5세 정도는 넘어야 할 수 있는 게, 애들이 일단 참을성이 조금 있어야 되고 등판이 좀 어느 정도 넓고 움직이지 의학적 않고, 기준은 만 4돌은 지나야 네, 4돌은 지나야 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알러지가 있어도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그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이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는 유발 검사.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만일 사태를 그 쇼크나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보통은 모든 게 세팅된 곳에서 산소랑 기도 삽관이랑 이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세팅해 놓은 뒤에 거기서 유발 검사를 해요. 실제로 얘가 먹어보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그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러지 검사는 그 정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식, 예를 들어 우유를 먹거나 계란을 먹었어요. 이유식을 막 시작하는 단계의 아이들은 너무나 의심되는 음식이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이 바로 당장 검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노출이 많이 된 아이들은 이제 뭐가 원인인지를 걸러내기 위해서 검사를 해볼만 하지만, 우유 하나 노출됐는데 우유 하나 검사해서 양성 나오는 거는 다른 게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12개월, 24개월 됐을 때 다른 음식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복숭아가 괜찮았지만 커서 복숭아가 생긴 것처럼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 우리 몸에서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이건 나한테 안 맞아. 그래서 재노출이 되었을 때 그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빵 터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는 몰랐다가 두 번, 세 번 때 노출됐을 때부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어린 애들은 너무 심한 아토피가 있거나 너무 심한 증상, 알러지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해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개의 음식에만 노출됐을 때 나왔을 때는 일단은 그 두 개는 피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음식 노출되고 여러 가지 환경 노출된 다음에 적어도 12개월 정도 지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커서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큰 애들 뭐 한 3살, 4살 됐는데 툭 하면 콜린성 알러지가, 콜린성 두드러기가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어디 수목원이나 이런 데 놀러 갔다 오면 갑자기 두드러기가 확 생겨서 온다거나, 아니면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뭐 생일 파티를 갔다 왔어요. 뷔페를 갔다
갔다 왔어요. 근데 막 그 다음날부터 이래요. 그런 애들은 이제 해봐야죠. 갑각류, 과일, 꽃나무, 꽃가루 뭐가 원인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알게 되면 그거를 피하는 게 1차 치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안하실 필요 없다고 한 게 쓰는 약들, 치료제는 거의 동일해요. 심각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가렵거나 이제 알러지 반응 자체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를 써줘야 되고 국소적으로도 너무 피부 병변이 그렇다라고 하면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도 있고 그게 막 긁어서 상처가 됐을 때는 항생제 연고를 도움을 해서 염증 생기는 걸 예방해주고 결국은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예를 들어 얘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게 있다 아니면 꽃가루에 대한 게 있다 그러면 그 항원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금씩 그 항원을 몸에 계속 노출을 시켜서 내 몸에서 감작을 시켜서 그게 그냥 반응을 하지 더디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노출을 시켜서 막아주다 보면 알러지 반응 자체가 그거에 의한 비염 또는 그거에 의한 뭐 천식 반응 그거에 의한 결막염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면역 치료하는 거는 사실 길면 수년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치료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정해진 항원에 대해서만 맞아요. 이제 그 다들 어머니들이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혀 밑에 이렇게 약 넣어서 녹여 먹는 거 설화정이 있고 주사로 맞는 게 있고 주사로 이제 맞는 두 게 가지가 있죠. 부모님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건 음식이잖아요. 이게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 저희가 이제 제일 위험한 거는 견과류는 거의 평생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견과류도 뭐 땅콩엔 알러지가 있는데 캐슈넛은 괜찮고 막 이럴 수 있어서 한 견과류를 못 먹는다고 모든 걸 못 먹는 거는 아닌데 견과류 알러지 있는 경우는 어차피 평생 가고 그리고 견과류 알러지는 기도가 부으면서 진짜로 이게 우리가 죽을 응급상 숨 쉬는 게 힘들 수 있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 알러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도하지 말라 그러고요. 뭐 외래에서 경험하거나 주변 지인들 중에 경험했던 알러지 중에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알러지 중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쌀 알러지예요. 쌀에 알러지가 있으면 애들이 진짜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체로 딴 거를 먹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게 너무 먹이기가 쉽지 않았던 게 있고 또 하나는 햇빛 알러지. 햇볕만 보면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피부가 막 너무 벌겋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다 가려야 되고 햇볕 알러지 반응이 정말 심각하긴 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사실 애들은 성격 형성이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아토피 있는 애들이 되게 위축되는 경우들도 많고 감각이 예민하니까 성격도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쌀 알러지는 쌀 가루에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또 그냥 맹쌀에는 또 맞아. 괜찮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밥은 괜찮은데 쌀 가루에만 알러지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냥 밥 자체에도 알러지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먹을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봄철에 워낙에 알러지 검사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조금 두서없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내에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좀 검사 종류와 치료 방법과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다음에는 좀 세세하게 항목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